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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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은 저도 일찍 들어왔어요. 아,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강좌 중에서 가장 필수적이었던, 오랫동안 미뤄왔던 강좌를 지금 녹화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기법, 그리고 TOT, COT까지 한 번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만 익히시게 되면 LM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숙달 작업이 필요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크래프트라든가 TOT, COT를 공부하기 할 때보다는 AI가 훨씬 똑똑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용어만 몇 개 쓴다 하더라도 프롬프팅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영역에서만 사람들이 풀어내지 뭐 저처럼 학교 학생부터 논문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영역까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풀어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강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 네, 네, 오케이. 네, 자,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서 사실은 제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 강의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보실 겁니다. 2026년을 클릭을 해보세요. 네, 2026년 클릭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강의한 데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크래프트 기법에 대한 강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강좌는 어, 구글 엔티그래프티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서 지금 나온 영역인데요. 일단 클릭을 딱 해보면요. 지금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뭐 개별적인 링크도 있고요. 어, 이 제 홈페이지에는 약 한 3만여 장의 슬라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치면 3만 장이 넘는 내용이죠. 그래서 PPT 3만여 장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이미지로 다 전환한 다음에 그 이미지 전환을 시켜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해설 듣기도 할 수 있게 하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강좌를 들으실 수 있고 수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근데 이제 오늘 그거 따라가 보면 사진 찍고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 다 있다는 거죠. 네, 나중에 들어오셔서 클릭해 보시면 도슨트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네. 자, 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다 보실 수 있고요. 제 홈페이지에 이미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크래프트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 글자를 이렇게 딴 거예요. 즉, 할 때. 그래서 그 컨텍스트, 맥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롤, 역할이 있고, 액션, 타겟, 포맷. 조금씩 변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텍스트를 잘 뽑는다. 그리고 이미지를 뽑는다. 그리고 음악을 생성한다. 그리고 영상을 생성할 때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적용을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그 프롬프팅 실력은 엄청나게 보이시죠.
나는 뭔가를 뽑았는데, 뭔가 좀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분들은 그냥 대화식으로 그냥 뭐 써줘, 한 서너 줄? 이렇게밖에 안 썼기 때문에 수준이 거기서 머무는 거죠. 전문적인 걸 쓰려고 그러면 설계도가 좀 더 정확해야 된다. AI는 똑똑한 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리면 컨텍스트는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19세기의 독일 경제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라고 내셨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컨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해야 될 미션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컨텍스트는 맥락이라 그러기도 하고 상황이라도 하기라도 배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미션이 목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18세기 미술사에 대해서 18세기 미술사에 대해서 특히 이탈리아 미술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컨텍스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롤은 AI에게 부여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18세기 미술사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면 AI는 어느 정도 수준을 쓸 것인가? 즉, 고전 18세기 이탈리아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는 땡땡 대학의 교수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진짜 그만큼 써줍니다. 이해되셨죠? 즉 컨텍스트는 내가 지금 받은 상황, 즉 미션 임파서블처럼 두 번째는 롤은 그러면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AI에게 무슨 역할을 부여해 줘야 할까? 그게 바로 롤입니다. 세 번째는 지시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에게 뭘 시킬 걸, 즉, 자, 기사를 쓰게 할 건지, 리포트를 쓰게 할 건지, 이미지를 생성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음악을 생성하게 할 건지, 그 다음 동영상을 생성하게 될 건지, 어떤 행동을 AI에게 분석을 한다든가, 비교를 한다든가, 대조를 한다든가, 반박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식에 대한 행동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연구 과제를 짜봐, 이렇게. 아니면 그 설계도를 짜봐. 알고리즘을 짜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배우셨던 크래프트 기법, TOT, COT를 적용하시게 되면 엔티그래피티도 가지고 저처럼 굉장히 복잡한 홈페이지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읽는 사람입니다. 즉, 내 글을 내가 생성된 걸 읽을 때 이게 초등학생이 읽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케팅 회사의 부장님이 읽으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타겟은 누군가에게 그, 누가 내 글을 읽을 것인가,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타겟 대상이고요. 출력 형식이란 것은 표로 뽑아낼 것인가, 아니면 리스트, 마크다운,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형식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분리표 마크다운은 샵샵샵 이렇게 표시를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마크다운 하면 좀 귀찮습니다. 맨날 이거 샵 버튼 지우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디자이너들에게 코드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샵이 3개가 있으면 폰트 36, 샵이 2개가 있으면 폰트 24, 샵이 하나밖에 없으면 폰트 16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들한테 이 편집하는 친구들한테 주는 코드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텍스트가 그 폰트 12로 쭉 균일하게 나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디자이너들에게는 그 마크다운 표시 개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 건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다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또 프롬프트를 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서 이 대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소괄호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인용 표시, 다운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각 표시, 이렇게 속말, 이렇게 다운표가 아니죠. 쉼표 위에 하나 있는 거. 그런 기호들도 사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건 잠시 뒤에 같이 공부하시기로 하죠. 자, 제일 처음에 대괄호라고
여러분 대괄호 아시죠? 네, 대괄호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당신은 10년 차 마케터 이렇게, 네, 역할을 적을 때 그냥 당신은 10년 차 마케터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는 할 땐 대괄호로 표시를 해줬는데요. 이제는 AI가 이렇게 쓰더라도 사실 알아먹어요. 근데 대괄호 역할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괄호를 딱 쳐주면 정확하게 10년 차 마케터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은 3년 차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아니면 여기 서비스에다가 뭐 온라인 서비스 기획자, 아니면 제품 판매, 아니면 뭐 자전거 판매 서비스 기획자,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굉장히 구체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괄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 때 대괄호 속에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 놓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술사 교수다, 아니면 경제학과 교수다, 아니면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이렇게 역할을 집어 넣으시면, 아, 대괄호 표시가 나에 맞는 상황을 키워드를 넣으라는 거구나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뽑아야 될지 결과적으로 잘 못해요. 그냥 알고 싶어요. 일정표 짜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가 일본 관광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일본 일정 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결과가 정말 흐지부지하게 나옵니다. 저 어떻게 짜줘야 됩니까? 전문 여행사에서 제안하는 관광 안내 형식으로 짜주세요. 네, 그러면 포맷 자체가 달라지죠.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겟팅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려동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이렇게 보시면요. 자, 현재 반려동물 전용 수제 간식 시장을 진입을 고려 중이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이런 상황에 있죠. 그 다음에 역할은요. 당신은 10년 차 식품산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이자 마케팅 전략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행동은 내 아이디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진입 전략 세 가지를 제안하시오. 그 다음에 타겟은 초기 투자 및 창업물을 설득하는 용도임. 가독성 좋은 마크다운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각 전략의 예상 기대 효과를 별도 항목으로 포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크래프트를 이렇게 명령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은 네, 이미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조화된 크래프트 기법으로 뽑아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프롬프팅을 한 결과물을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아,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크래프트를 다 쓰시냐? 그렇지 않죠. AI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진 아이디어를 점점점 고급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메모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메모 작성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메모를 작성할 수 없으면 바로 뭐 멀티샷을 통해서, 즉 AI와 채팅을 통해서 정보를 AI에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신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바로 크래프트 기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른 창으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공유를 잠시 중지하고요. 그, 네. 자, 이제 바로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시커멓게 해서 이제 그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나는 프롬프팅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아래의 내용을 위주로 강의안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롬프테이션을 제안해 주세요. 실제 사례 프롬프테이션으로 제안해 주세요. 해당 프롬프트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문 양식 개조식을 출력해 주세요. 여러분들께 TOT가 뭔지, 크래프트가 뭔지, COT가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AI에게 두서없이 그냥 물어봤어요. 예전엔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AI가 이제는 정말 똑똑해져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생성형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원하는 결과물로 정밀하게 유도하기 위한 핵심 프롬프팅 기법 강의 작성 프롬프트 세트와 상세 분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개조식으로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I가 이미 크래프트 기법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 역할, 작업, 액션, 어조, 타겟, 톤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음,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다 놓을 거냐면, 줌에 보면 줌 채팅 기능이 있어요. 네. 채팅에, 네. 네. 뿅, 안 가네. 역시. 채팅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갔네. 적어도 하나의 합력을 입력하죠. 네. 아쉽네요. 이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는 전체를 그냥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범한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지자체는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떠 있어요. 네,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군요. 네. 지금 우리 줌 채팅방에 여러분들께 이거 놓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자체는 인구 감소와 사업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채팅을 어떻게 뽑아냈을까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뽑아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을 하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강의가 아니라, 줌 채팅을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실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자, 그리고 덤으로, 네, 구글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까지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가 많이 변했어요. 자, What's the Vibe Cloud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뉴도 이거 많이 변했어요. 업로드도 사진, 코드, 노트북, LM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바로바로, 옛날에 이미지 하면 또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퍼스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AI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잘 파악하게 하는 모드도 있습니다. 옛날엔 다 입력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오른쪽 버튼 보시면 플래시 라이트, 그 다음에 플래시 3.1 프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거는 오히려 3.5 플래시가 제일 좋습니다. 3.1 프로보다 더 좋아요.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3.1 플래시 라이트는 빠르긴 한데 성능은 좀 떨어진다는 거. 3.5인데 이걸 내려버렸죠. 뭐 오늘 내린 겁니다. 그전에는 3.5 플래시 라이트였는데 3.1로 내려버렸어요.
스팅킹 레벨이라고 하게 되면요. 한마디로 AI가 고차원적인 거. 여러분들께서 논문을 쓰시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complex problem solving 이렇게 해서 extended 정도를 고르셔야 돼요. 그다음에 스탠다드는 그냥 기본적인 거 하시는 거고요. 요 정도 하시면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느냐. 체감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은 구글이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괜찮았는데 자료를 찾아온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모르게 펄플렉스티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생태계는 무조건 구글로 간다. 음,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그래서 자, 크래프트 기법을 활용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배경 목소리 음소거가 못해요. 제가 지금 자리를 잠깐 옮겨야 되는데 지금 옮기게 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어, 좀 이렇게 막 다른 분들 물리더라도 제가 오늘 사무실을 잘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클리어하게 되지 못해서 좀 참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강의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신가요? 일단 지금 이상의 환경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리를 옮기지 않는 이상.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혼자서 다 했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일정이 꼬여버렸네요. 최대한 마이크 잡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저는 지금 간단한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그죠? 그쵸? 선거철이라서 AI 공약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알고 있는 대전 성심당 있죠. 들어보셨죠? 빵집. 대전 성심당에 대한 어, 뭐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대전 성심당과 AI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희한한 걸 뽑아보죠. 지금 즉석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쳐봅니다. 자, 메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대강의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넣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처음 AI가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질문하는 능력 혹은 정의하는 능력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AI가 똑똑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 똑똑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요만큼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영어 교수예요. 그러면 바나 정도만 얘기하면 얘가 바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얘기만 해도 얘가 무슨 애플 이거 이렇게 알아듣죠. 근데 못하는 애들은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 하면 바밤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AI가 정말 똑똑해졌기 때문에 대충 목적만 정확하게 잘 해줘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성심당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사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멋들어진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나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출마한 사람에게서, 자, 화면 보이시죠? 사람에게서 대전광역시 성심당을 AI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공약을 만들기를 원해요. 만들기를 원한다는 의뢰를 받았다. 의뢰를 받은 거예요. 공약 만들어 달라고. 제가 출마할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고, 그렇죠? 실현 공약이라고 해서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구체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공약 제안서를 작성하기를 원해.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심당,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빠트렸는데 성심당은 뭐 요즘 똑똑해서 괜찮은데 네, 이렇게 따옴표를 통해서 아, 이게 고유명사구나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작성을 원해. 이 공약 제안서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구글 심층 리서치 모드에서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공약 제안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심층 연구소. 심층 연구란 것은 말 그대로 연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백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영어창을 제가 일단 영어는 자신 있어서 영어창을 쓰는 거고요. 그냥 특별히 이제는 한글창 쓰든 영어창 쓰든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근데 이제 뭐가 좋으냐면 그 시키면 AI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쫙 보여주거든요. 그때 영어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를 워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빨리 영어가 아 얘가 뭐 하고 있구나라는 거 하려고 네, 이렇게 영어로 켜놓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약 제안서를 만들고 싶은데 그중에서 뭐 구글 심층 리서치 여기 오른쪽 플러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데 이 플러스 모드에서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쭉 크리에이티브 모어 툴스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딥 리서치라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요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딥 리서치는 그냥 딥 리서치 안 쓰고 대답을 하면 3페이지, 4페이지 나옵니다. 오케이? 딥 리서치를 쓰게 되면 15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오느냐 아니면 소논문이 나오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무료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돼요. 한 번 하면 끝. 무료는. 그러니까 2만 9천 원 내시는 분들은 하루에 수십 번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글이 돈 쓸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뽑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원해요라고 했잖아요. 구글 심층 리서치에 최적화돼. 이게 핵심이죠. 크래프트 기법의 프롬프트를 프롬프트 예제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뭘 달라고 하는 거냐면 구글 심층 리서치에 최적화된 제가 지금 한 거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지금 채팅창이 그대로 있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걸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구글 심층 리서치를 할 때 최적화된 모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밋을 파란색 버튼 있죠?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얘가 뾰루루룩 하면서 뭔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크래프트 기법의 신품 예제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에서 이거 나오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길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요걸 보고 네, 얘가 자, 제가 성심당이 빵집이라고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죠? 안 했습니다. AI가 성심당이라고 제가 제가 요것만 딱 줬는데 바로 종합 제과 제빵 브랜드라고 지가 찾은 거예요. 맞죠? 두 번째, 공공정책 개발 로컬 브랜드 글로벌화 전략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뭐 이거 설계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지가 얘기를 했죠. 액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로벌 AI 자, 다음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구글 심층 리서치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공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벌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쓴 내용하고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추가시켰죠. 조영희 선생님 기억나시죠? 두 가지를 추가시켜서 하나는 뭐냐면 크래프트 기법이라는 걸 하나 추가시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글 심층 리서치 모드에 최적화된 이 두 가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롬프트가 굉장히 고급지게 나왔죠. 이것만 해도 고급진데 저는 여기다가 뭘 추가시킬 거냐면 바로 COT하고 TOT를 추가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AI는 COT가 뭔지 TOT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와, 좋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정보 보시니까 딥 리서치 모드에서는 웹상의 수많은 논문 뉴스 정보 보고서를 교차 검증합니다. 그래서 AI가 제시하는 푸드테크 성공 사례, 즉 일본의 AI 베이커리, 트리니티,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례가 있다면 해당 링크와 데이터를 공약서의 근거 자료 별도 스크린도 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심당 공약관에서 대전시 산학연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줘. 그 다음에 지정 재정법상 이 공약에 투입될 수 있는 국비 공모 사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매칭해줘. 이렇게 이런 거에 다 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텍스트 중에서 저는 자, 아주 좋아요를 입력한 다음에요. 위의 프롬프트 예시 안에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COT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법과 TOT 기법을 추가하여 여러분들은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TOT 기법과 TOT를 추가하여 프롬 최적화된 아, 구글 심층 리서치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예시안을 다시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자, 한꺼번에 뽑으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뽑으시면 AI는 혼동을 일으켜요. 즉, 크래프트, TOT, COT 한꺼번에 돌리면 안 돼요. 뽑아놓은 거에서 TOT하고 COT 추가해줘라고 하면 훨씬 정교해져요. 이거는 제 말을 믿으세요. 자, 그래서 COT 기법과 TOT 기법을 추가해서 최적화는 다시 생성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최초에 제 메모에서 지금 프롬프트는 두 분밖에 안 했죠? 네. 그러면 AI가 아까보다 훨씬 더, 아까도 정밀했었죠. 여기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정밀했었죠. 얘보다 훨씬 정밀한 프롬프트를 집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뭐라 합니까? 로켓 표시 다음에 크래프트 플러스 COT 플러스 TOT 통합 심층 리서치 프롬프트라고 나오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얘가 더 길어요.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뭐라고 나왔었죠? 컨텍스트는 크래프트에서 제가 C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R 할 때 역할이라 그랬죠. 액션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하. 아까 분명히 크래프트에서는 A는 액션이었죠. 근데 여기 뭐가 더 추가됐죠? 근거. 리즈닝 메소드라는 추론 수단이라는 게 추가가 됐죠. 즉 CRAFT에서 A 플러스 뭐가 됐다? 추론 수단이 추가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훨씬 액션보다는 고도화된 거죠. 그래서 생각의 사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TOT는 뭐냐면 성심당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 논문 쓰실 때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설을 해서 검증을 하죠. 그러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요걸 골라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뭡니까? 가설을 하나만 세우지 않죠. 가설 1, 가설 2, 가설 3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논문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 체계들이 훨씬 더 구체화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도 성심당과 AI란 정책이 있는데 하나의 전가만 가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쪽으로만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즉, 우리 실제로는 전혀 타당성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럴듯한 말만 뽑아보고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뽑은 프롬프트가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없는지는 바로 크래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COT와 TOT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1안, 2안, 3안이 붙어줬을 때 뭐예요? 경영학에서, 즉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디자이너들이 시안을 뽑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시안을 하나만 주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스타일을 다르게 한 세 종류의 시안을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몰던한 거 느낌 오시죠? 두 번째 클래식한 거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줘요. 세 번째 어떻습니까? 독특한 거, 유니크한 거. 둘 다 좋은 말이긴 한, 셋 다 좋은 말이죠. 모던한 거, 클래식한 거, 그 다음에 유니크한 거 이렇게 그죠? 그렇게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클라이언트의 좋아하는 클라이언트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모던한 걸 고르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포스트 모던한 걸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좀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네요. 아, 그러면 독창적이고 독특한 거, 좀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성심당과 AI를 연결시켜 주는 걸 딱 하나만 내놓는다 그러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즉 AI가 각각의 다른 시각을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 서로 상호 경쟁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COT. 생각에서 생각 더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TOT는요, 다각적 아이디어를 넘깁니다. 이게 그 TOT는 뭐, 이렇게 COT는 체인 오브 소트,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TOT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가지가 점점 자라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가지에서 전체적인 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TOT는 대안을 3개 정도 준다는 거 중요하고요. TOT는. COT는 논리적인 순서를 잡아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포맷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라졌죠. 어떻게 쓰 아까 포맷은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액션 보이시죠? 액션. 이렇게 그 크래프트 액션 이렇게 붙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리즈닝 메소드가 붙었죠? 그래서 추론 단계가 붙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텝 1, 2, 3, 4도 어떻습니까? 차례차례대로 특히 요거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기대 효과 분석, 일자리, 관광 위치, 정량, 정성 분석이라고 돼 있죠. 벌써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추가된 효과의 기대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TOT가 붙으니까 성심당에 AI를 넣었다. 이게 뭐예요? 제 처음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AI를 돌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술 중심, 상생 중심, 관광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장점만 흡수한 강력한 융합형 공약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소트는요, 중요합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예산 조달과 법적 규제 필요하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규제는 어떻게 풀어서 로드맵이 훨씬 정교해집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저는 복사를 할게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요, 네,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요. 모어 툴즈에서 리서치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뉴챗 넘어왔습니다. 그럼 여기 많은 내용이 돼 있죠. 컨텍스트라고 들어오면 이렇게 아래의 프롬프트로 네, 구글 이건 뭐 제 시그니처이기도 한데요. 네, 한글로 써도 됩니다. 를 수행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유료 개발자들은 항상 플래시에서 싱킹 모드를 익스텐드가 훨씬 똑똑하고 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눌러 줄 거예요. 이 플래시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DB 리서치를 하게 되면 평균 5분에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잡으면 되는데 플래시는 4배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빨라졌어요. 즉 15페이지짜리 논문이 한 3분 정도면 나온다는 거죠. 진짜 3분 카레 정도면 나옵니다. 벌써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긴 내용들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그쵸? 굉장히 다르게 변했어요. 그럼 이거 갖고 대전 성심당의 브랜드가 조사한 다음에 뭐 실시한 수요 예측 본다 이렇게 해서 예, 원래는 저는 꼼꼼하게 해서 연구 계획을 수정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저는 바로 그냥 연구 시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습니까? 성심당 AI 푸테크 글로벌 공약 개발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서 show thinking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쓰시더라도 어떤 기획서 뽑을 때 저만큼 하시는 거죠, 다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저는 오늘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과 만났죠. 어떤 키워드? 성심당과 AI 공약 개발이란 걸 만났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걸 한번 써보실까요? 자, 이제는 채팅창을 켜보세요. 제가 줌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튜브는 혼자 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두 분이라도 해보는 거, 그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구글 AI 창을 키시고요. 네, AI 창을 키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딸기. 두 번째, 사과. 딸기, 사과. 네, 세 번째는 블루베리를 하죠. 자, 딸기, 그 다음에 사과, 블루베리 세 가지의 AI를 도입을 해서 물론 여러분들은 참고로 농장주입니다. 농장주예요. 사과 농장주, 딸기 농장주, 그 다음에 블루베리 농장주예요. 농장주인데 AI를 도입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AI는 돌아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프롬프팅을 작성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르셨어요? 장 교수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사과, 딸기, 블루베리 중에서. 고르셨어요? 다들? 김종국 선생님 뭘 고르셨어요? 안 들립니다. 참고로 제 AI는 블루베리. 계속, 네? 블루베리. 블루베리 좋습니다. 네. 우리 리롱란 선생님께서는 뭘 좋아하세요? 딸기, 사과, 그리고 블루베리. 사과고. 사과 좋습니다. 네.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요? 딸기요. 딸기 좋습니다. 조용히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딸, 딸기 좋습니다. 딸기 좋습니다. 딸기, 사과, 블루베리 셋 중에.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상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미션이 농장주입니다. 그렇죠? 농장주인데 내가 농장주야. 근데 AI를 뭐 요즘 AI 대세래. AI를 도입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연구 계획서,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은 AI 시켜서 구글한테 시켜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쳐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쳐야 됩니까? 나는 딸기 농장주야. 아니면 거기다가 농장주인데 조금 붙이세요. 예를 들면 소규모, 아니면 중규모, 대규모, 아니면 뭐 천평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건 여러분 어차피 가상이니까 편안하게 치세요. 로망도 하셔도 되고. 김종국 선생님 제 말 이해하셨죠? 뭐 사과나무가 뭐 100그루 있다. 뭐 100그루 키우는 중이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아니면 뭐 딸기 농장에 내가 300평. 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뭐 비닐하우스인데 한 1000평 돼. 그건 여러분 넣으세요. 나는 한 500평 정도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장주야.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 신분을 나타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신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을 써야죠. 딸기 농장주인데 AI를 도입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쓰셔야 돼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딸기 농장주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도 몰라.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AI를 도입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맥락, 컨텍스트. 오케이? 몰라. 나 몰라. 오케이? 농장주인데 답을 몰라. 이게 바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AI를 통해서 구하는 게 AI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쳐놓으세요. 나는 500평 딸기 농장주야. 물론 대괄호 놓고 여러분들 해주고 고치시면 돼요. 두 번째, 난 AI를 도입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하나도 몰라. 맞죠? 그래, 이 상황에서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주고, 네, 역할을 부여해주고 썼나요? 그 다음에 크래프트 기법의 프롬프트 예제안을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프롬프트 예제안을 생성해 주세요. 네, 프롬프트 예제안을 생성해 주세요. 자, 여기 잘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실습 잘 안 되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감을 잡으시면 지금 저한테 얘기해. 네. 됐나요? 그러면 프롬프트 예제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TOT하고 COT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위의 프롬프트 예제에 TOT, COT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최적화된 프롬프트 예제안을 생성해 주세요. 라고 치고 구글 딥 리서치의 심층 모드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예시안을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치셨나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처음보다 훨씬 더 구조화된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네. 원래 3분이면 끝나는데 제가 성심당에 대해서 COT, TOT까지 돌렸더니 AI가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네. 아직도 네, 계속 보통 3분이면 나왔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자, 다 돌려보셨나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네, 그 플러스 버튼에서 딥 리서치 돌려서 이제 엔터 쳐보세요. 네, 그 예시안 하면 이제 그 연구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였던 거 조그만 창에 나오는 것처럼 네, 선생님, 그 딥 리서치 이거는 어디서 저기 칠 수 있죠? 그거요? 어, 예, 예, 그거를 쳐서 채팅창에 넣는, 네, 채팅창에, 예. 아니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이요. 네, 네. 눌러야 여기 모어 툴스에서 아, 예. 그 다음에 그 심층 연구 모드, 예, 딥 네. 리서치 버튼 요걸 클릭을 예, 예. 해주셔야 돼요. 네. 네, 클릭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플래시 익스텐디드 이거 3.5 플래시에서 익스텐디드. 근데 이거는 이제 유료 개발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무료 개발자는 쓸 수가 근데 없어요. 여기 지금 채팅창이 나오는데요. 그 플러스 저걸로 하니까. 네, 맞아요. 네네. 그럼 그걸 누르면 뉴챗으로 네. 가야 돼요. 그럼 뉴챗으로 이동할 겁니다, 아마도. 네. 네, 새로운 채팅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네네. 네, 이동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연구 시작을 그 연구 시작을 플래시 누르시면 돼요. 네. 플래시에서 익스텐디드를 누르시고요. 확장을 누르시고요. 연구 시작을 누르시면 시가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파란색이. 돌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유료만 되는 건가 본데요. 이게 안 돌아가는 맞습니다. 거죠? 딥스리처즈 유료만 돌아갑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AI 유료만. 쓰시려면 네. 제대로 쓰시려면 한 달에 29,000원 쓰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음, 지금이 제일 쌀 거고요. 이제는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는 AI에게 쓰셔야 될 거예요. 네. 음, 그래야 걔들이 돈을 벌 거니까. 자, 아무튼 요렇게 쓰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소로 연구 논문 뽑아내는 건데요. 이거 말고도 이미지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상 뽑아낼 때도 그 크래프트, COT, TOT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LM까지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뭐 그건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굉장히 늦게 요 내용이 들어왔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지금 제가 주위가 지금 시끄러워서 그 일단 오늘은 일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1시간인데 지금 제가 주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떠들고 계셔가지고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공유를 하고요. 어, 제가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 내용 이어서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 넘어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그 LM으로 바로 연결하고 그다음 LM으로 연결하고 LM에서 자료 마음껏 다루는 그런 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래프트 뽑은 다음에 구글 심층 리서치 모드를 사용해서 TOT, COT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는 그 방식까지 오늘 연결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픈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고 지금 요거 끝나는 대로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하겠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그 유튜브에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뒤부터는 깔끔하게 편집된 편집본들을 아마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 그 그 크래프트, COT, TOT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분이 계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